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달러가 반등해버렸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등을 하면서 강한 반격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와 금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39,000달러대까지 올라갔었다가 38,000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 자, 오늘 달러가 이렇게 반등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바로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죠. 국채는 일단 계속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매입했었던 회사채를 판다라고 최근에 연준에서는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의 가능성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연준의 여러 이사들이 있지요. 지역마다 이사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이사들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미국 증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정말로 양적 완화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일단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 내달부터는 아동지원금이 미국 전 국민에게 또 지원이 되게 되죠. 그것도 엄청난 돈이고 벌써부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프라 사업을 확충한다라는 명목 아래서 더욱더 많은 재원을 끌어다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웰 같은 경우도 긴축 정책을 한번 실시를 했다가 실패를 했죠.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돈 풀기를 쉽게 중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다음은 한국 기사인데 벌어서 이자도 못 낸 기업이 34.5%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서 이자만 겨우 갚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죠.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버리면은 그 좀비 기업들이랑 이렇게 좀 부실한 회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줄이 다 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연준의 상황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데 꽉 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그들이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암호화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은퇴 자금이 미국 증시에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은퇴를 못하게 될 수 있거나 근데 뭐 사실상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물가가 치솟게 되면은 그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좀 문제가 많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비트코인 가자. 비트코인을 찬양하라는 것은 당연히 농담이고요. 최근에 이런저런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연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전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하원 의원이었었던 론 폴 씨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돈이므로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고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론 폴이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혼자서 이런 부분을 개혁하기는 좀 힘들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SEC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질 좀 그만하라고 경고를 때렸다라고 합니다. 도지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니까 적당히 좀 해라 이 자식아 라고 경고를 날려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는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 러셀 오쿵씨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권위자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 당신은 우주에만 충실해라. 비트코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개인도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러셀 오쿵씨 빡치면은 일론 머스크 잡아가지고 화성까지 던져버릴 기세죠. 부디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 가지고 장난질을 좀 그만 쳤으면 좋겠는데 어제 국내 기사를 보니까 조만간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돌기도 했었는데 그것에 관련된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마이애미시의 시장이자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인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비트코인을 4만 달러 이하 그리고 이더리움을 1,500달러에 매수를 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조만간에 딥, 이 저가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추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의 1위 자산운용사라 불리는 문디, 이 문디자스기 생각나는 문디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또 망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는 이 프랑스의 한 희극의 유형과 같다. 한마디로 웃기는 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금융시장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으며 결국 정부와 규제 당국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금지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해주는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중국의 법정 통화인 위안화에 대한 노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망발을 했습니다. 이 문디자스 공산당에게 또 뭔가를 처먹은 것인가? 네가 좋아하는 디지털 위안화 조만간에 베이징에서 추가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징 시민 20만 명을 꼽아가지고 31달러어치 디지털 위안화를 뿌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확 망해버려라 그냥. 그 다음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명 게임 중에 GTA라고 있습니다. 이 GTA의 6번째 시리즈에서 게임 내 특정 미션을 플레이어가 클리어를 한다 그러면은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소문에 불과합니다만은 믿을만한 소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인게임 결제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정확히는 비트코인보다는 암호화폐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GTA라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 내에서 비트코인이 오고 가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활성화에 더욱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에 관련된 소식들을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립토 퀀트에서 이야기합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것인데요. 바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에 비해서 글로벌 스테이블 공급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이를 비트코인 구매력 증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크립토 퀀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 분석가인 마이크 맥클론, 그는 주장하기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저평가된 상태이며 올해 남은 기간을 봤을 때 2만 달러까지 가기보다는 1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룸버그 보고서에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달러를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다.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에 의하면 6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불마켓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상 최고가인 68,700달러에서 64,000 아닌가? 자, 아무튼 거기에서 50% 정도 하락한 후에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으며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비트코인은 너무 강해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한국도 조만간에 돈 더 푼다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더 찍어가지고 아주 끝장을 보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최근에 패턴으로부터 상방 돌파를 실시를 하고 지지 확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방형 쐐기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삼각 수렴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일단 위로 치고 나와가지고 지지 확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비트코인의 저항선은 4만 달러, 41,500달러, 43,000달러까지 있을 수 있다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디메라는 크립토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거 봐라, 아담 앤 이브 쌍바닥이 생각난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추세 전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담 앤 이브 쌍바닥이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높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석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임원이 엘리엇 웨이브 파동 카운트를 세봤더니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는 교과서적인 5파 하락 추세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23,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3,000달러보다는 3만 달러에 가깝지 않을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41,000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해당 엘리엇 웨이브 카운트는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가져야. 다음으로 이어서 얼마 전에 약간 화제가 됐었던 비트맥스의 거의 몰빵에 가까운 롱이 나왔었죠. 그 롱이 나온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9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약간 떨어진 97.3%의 롱이 몰려 있는데요.
부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쭉쭉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물론 롱에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뚝배기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주의를 해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나온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총기 MU-16과 쌍벽을 이룬다는 AK-47 제조사인 칼라슈니코프의 소유자이자 전 러시아 교통부 부차관인 알란 루슈니코프가 디지털 화폐로 결제 수단을 전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냐? 러시아의 중앙은행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최대 디지털 온라인 은행인 틴코프 역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힘들다. 왜냐? 러시아 중앙은행 때문에. 암호화폐들의 발목을 끌어안고 있는 이 중앙은행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구글이 3년 만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광고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ICO, 디파이 광고는 아직도 안 된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최근에 괜찮은 가격 상승을 이뤘었던 벨라 프로토콜에서 NFT 쪽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나스닥 사이트에도 벨라 프로토콜을 소개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크립토닷컴에서 알려드립니다. 크립토닷컴에서도 NFT 시장이 출시가 됐는데요. 크립토닷컴 메인넷의 첫 번째 단계인 카니스 메이저가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조만간에 크립토닷컴 NFT 시장에서 NFT를 사고 팔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크립토닷컴 디파이 지갑에 NFT를 보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크립토닷컴 앱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나 제가 링크를 밑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FTX 거래소가 그들도 역시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6월달이니까 6월 20 며칠쯤 해가지고 바이낸스에서도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가 출시가 되게 되죠. 최근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NFT 거품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더욱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된 코인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알트들의 상승이 오게 됐을 때 NFT 코인들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비트토렌트 토큰 얼마 전에 큰 상승을 이뤄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었는데요. 조만간에 뭔가 중요한 것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연 저스틴 선의 흉내를 내는데 그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를 할 것인가 주목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더리움 차트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이랑 비슷하죠. 아담 앤 이브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29,000달러대에 막혀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저항이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를 두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저항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계속해서 두드려가지고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다음 목표가는 3,200달러, 3,500달러, 3,900달러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 분석은 크립토 레볼루션의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분석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는 미국의 하원 의원이죠. 워렌 데이비슨, 암호화폐 지지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최근에 연준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은 미국 달러를 도지코인처럼 만들고 있다. 즉 연준이 미국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도지코인처럼 달러가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거 참 웃기도 뭐하고 울기도 뭐한 그러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연준과 함께하는 양적 완화 세상,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득을 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된 게시판 글을 올렸었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좀 어렵네요. 자, 아무튼 그 역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오징어 짬뽕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